네, 안녕하세요. 큰바이군입니다. 지난주 주식시장 흐름을 큰 주제를 중심으로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반도체로부터 전력망 그리고 우주항공 부분이라든가 이런 쪽까지 흘러나오는 내용들을 중심으로 한 주제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인공지능 인프라와 정책 수혜지를 중심으로 한번 분석해 보겠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번 주 안에도 역시 스팟성으로 여러 가지 사건들이 발생을 했고, 그래서 그런 것과 관련해서 상승했던 몇 가지 포인트들이 있긴 하지만 그런 부분들보다는 아무래도 여러분들은 조금 큰 흐름을 보시는 쪽이 나을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을 하나의 흐름으로 정리를 해보도록 했습니다. 첫 번째 주제로 반도체와 반도체로 인한 낙수 효과 부분들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일단은 AI 심장이자 이제 앞으로 우리나라에 있어서 주요 먹거리가 될 HBM4라고 하는 것들이 등장을 했고, 그것이 엔비디아에 납품이 되기 시작하면서 이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마이크론 이런 부분들이 주목을 받는데, 마이크론 우리나라 주식은 아니죠 사실. 자, 그래서 마이크론 급등이 반도체 섹터 전반의 투자 심리를 좀 개선해 준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마이크론은 우리나라인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주요 경쟁사이긴 합니다. 하지만 마이크론의 미국 시장에서의 주가가 우리나라 두 종목의 주가를 좌지우지한다는 점에 있어서는 경쟁자이지만 마냥 또 잘못되기를 바랄 수만은 없는 그런 좀 아이러니한 상황에 처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아무래도 지금 HBM4 같은 경우 SK 하이닉스 쪽에 조금 더 양의 방점이 찍혀 있고, 삼성전자가 그 나머지 그리고 그 작은 부분들을 마이크론이 가져가게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고요. 자, HBM4가 트리거가 되고요. 그 다음에 AI 서버 수요가 폭증된다. 즉 학습 서버가 아니라 예측 서버라고, 추론 서버라고 저희가 보통 부르죠. 그쪽이 조금 더 강조가 되면서 이제 학습을 계속하긴 하지만 활용성에 있어서 필요한 추론 서버들이 더 많이 필요할 수도 있다, 이런 내용들이 강조가 되면서 거기에 적층식 세라믹 컨덴서라고 부르는 MLCC라고 하는 그 반도체 소자가 훨씬 더 많이 쓰이게 됩니다. 그래서 삼성전기라든지 사마 컨덴서 같은 회사들이 그것의 수혜를 받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다음은 제가 역시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영역입니다. AI가 짓고 전기가 흐른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AI가 수요를 만들어내죠. 그리고 전기가 그것에 공급을 해줘야 되는데, 자, 두 가지 요소가 있죠. 하나는 전력망, 그리고 전선 이쪽에 있습니다. 미국의 765kV 전력망 투자를 본격화한다. 그리고 데이터 센터 있죠. 오픈 AI하고 삼성하고 SK 협력설이 있고, 그것이 착공되게 되면 전선 변압기의 슈퍼사이클을 견인해 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 줄 수 있겠죠. 그래서 LS 일렉트릭, HD 현대 일렉트릭, 일진전기 이런 수혜주들이 있을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저기를 그 전기를 공급을 해야 되는 그 시설을 직접 이 회사들이 짓지는 않는단 말이죠. 어디서 지어요? 건설이, 그런 것들을. 그래서 AI 데이터 센터나 인프라 병목들을 직접 해결하는데 뭐가 씁니까? 건설업이 사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택 공급 부분도 분명히 있을 거고, 그 다음에 AI 센터와 데이터 센터와 그리고 전력 설비의 건설, 이런 부분에 있어서 현대건설과 대우건설을 주목해 보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법안으로 굳혀야 되는 미래 기술이라는 측면에서, 예, 핵 원자력 발전이죠. 원자력 발전과 에너지 부분, 즉 SMR 지원을 하는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한 것, 그런 것이 있었고, 한미 원전에 대한 기대감도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두산 에너빌리티나 오르비텍 우진, 우리기술 같은 회사들이 계속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예, 핵과는 그 원전 기술과는 조금 다르지만 스페이스하고 로봇 기술도 역시 계속해서 주목을 받고 있다라고 보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인공지능이 개발되어서 사용될 사용처가 바로 로봇과 우주 항공이기 때문이에요. 우주 항공에서 있어서도 앞으로 뭐
전투기라든가 민항기라든가 여러 영역에서 AI 기술들이 전반적으로 활용이 되고, 그리고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방산이라든가 항공 산업, 그리고 우주 관련된 산업들이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리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지난주는 좀 잠잠하기는 했는데 어쨌든 간에 로봇은 거스를 수 없는 대세잖아요. 그죠? 거스를 수 없는 대세기도 하고, 결국은 로봇 산업이 발전하고 휴머노이드 로봇이 결국은 AI의 가장 중요한 사용처가 될 것이다 라는 전망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아래 보시는 것처럼 우주항공 관련된 섹터들도 좀 주목을 해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봅니다. 또 다른 측면으로 주주환원 강화하고 지정학적 변화라는 정책적인 내용들이 또 강조를 안 할 수가 없는 부분들입니다. 첫 번째로는 금융지주 증권사의 자사주 소각을 하면서 계속해서 증권사나 아니면 금융지주의 주가가 뛰어오르는 현상들이 발생을 하고, 그것들이 또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PBR주 중심의 지주사들, 그리고 금융사나 증권사들, 이쪽을 그 법적인 제도의 정비와 함께 이쪽 부분들을 조금 더 주목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KB금융이나 대신증권, 지주사 전반적으로 하는 내용들을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거는 마지막 단위 주제는 마지막 주제가 될 것 같아요. 우크라이나 재건 종전론인데, 또 어제 또 러시아에서 우리는 듣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대대적인 공습과 함께 굉장히 큰 반대 의사를 나타내는 그런 현상이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조금 오락가락합니다. 우크라이나 재건주의 향방이라는 것은 조금 시간을 두고 보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5월 시한 관련해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었지만 러시아의 공격 재개로 인해서 그것이 굉장히 불투명해진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동 리스크 있죠. 계속해서 이란 때리겠다라고 얘기하고, 정권이 교체되지 않으면 이란은 큰 대가를 치를 것이다라고 하는 트럼프의 협박이 계속해서 나오는 상황에서 이란 사태가 어떻게 진행될지를 조금 더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HD 현대건설기계나 흥구석유나 해운주 같은 것들을 주목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2월 2주차의 시장 요약을 한번 해봅시다. 3대 핵심 축이죠. 하나는 반도체가 부활해서 주가를 5,500선으로 밀어 올렸다. 코스닥도 1,100선을 그래도 지켜주고 있죠. 그리고 물리적 AI의 확장을 통해서 데이터 센터 전력망의 투자, 그리고 건설업 멀티플 상향과 상향을 견인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제도적인 뒷받침과 그리고 나머지 좀 수비형 섹터의 주목도도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SMR 특별법 통과하고 밸류 프로그램으로 인해서 두 가지 좀 보십시오. 원자력 부분 앞에 있는 반도체나 물리적 AI와 연결이 되는 부분이 되겠고요. 또 하나는 방어적인 면에 있어서 상법 개정과 함께 지주사와 금융사들의 동향을 잘 살펴봐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요소는 계속해서 변하고 있는 지정학적 요소와 남북 관계와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봐주시면 이번 주 정리는 어느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 주도 결국은 이 그 큰 범위 안에서 움직이게 될 겁니다. 이 안에 뭐 로봇주가 상승하거나 하락하거나, 혹은 바이오주가 국제적인 금융환경이나 이런 부분들에 따라서 살짝 오르락내리락 할 수도 있고요. 몇 가지 후보군 요소들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큰 주제로 보시게 되면 이 세 가지 주제 안에 어느 정도 정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2월 19일부터 23일까지, 9일부터 13일까지 죄송합니다. 9일부터 13일까지의 시장 내역은 이 정도로 정리를 하고, 다음 주에 긴 휴장이 있으니까 좀 쉬시기도 하고 정리도 해보시면서 목요일 개장을 한번 다 같이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